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신동이라고 합니다. 저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고요. 그리고 영재교육센터, 대학에 있는 영재교육센터의 원장을 쭉 해왔습니다. 뭐 15년 넘게 그렇게 해왔습니다. 영재교육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영재 아이들을 키우는데 뭔가 도움이 좀 되고 싶어서 이런 채널을 마련했습니다. 전국에 많은 그 영재 아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영재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고 상담을 원하시는 분도 많고, 저희 대학의 영재교육센터는 저와 뭐 부모님들이 자주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정보를 많이 공유할 수가 있는데, 전국에 계신 다른 많은 분들은 아마 영재교육에 관련돼서 뭐를 누구한테 어떻게 물어봐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채널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재아이가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 아이가 혹시 또 영재가 아닌가? 우수한 아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수한 아이가 만약에 태어났고 우리 집에 그런 아이가 있다면 잘 지도해주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영재교육입니다. 영재교육이 별다른 게 아니에요. 우수한 아이들을 어떻게 잘 지원해주고 도와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우수한 아이고 누가 영재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겠죠? 영재라고 하는 것은 상위 1, 2%, 그러니까 1, 2%에 들어가는 그런 아주 우수한 아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주 드문 경우죠.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한 2% 정도, 상위 2% 정도에 들어가는 아이들을 일반적으로 영재라고 생각하고 영재를 지원해 주려고 국가가 영재교육진흥법도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재 아이들에 관해서 국가가 한 15년 정도 이렇게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한 15년도 넘었나요? 이제 15년 이상 됐군요. 뭐 한 2002년도, 2003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2002년도 뭐 3년 시작했으니까 그 정도 됐네요. 영재 아이들은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그 아이들은 도대체 누구고 어떤 행동 특성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집에서 해줘야 되는지 아마 조금 망망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제가 조금씩 하나씩 한 가지씩 이렇게 다루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우리 아이가 혹시 영재일까 하는 그런 기준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는 영재의 영역을 크게 한 4, 5가지 정도의 그런 영역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 지능이 높은 아이, 일반 지능이 높은 아이들을 영재라고 합니다. 일반 지능. 쉽게 말하면 IQ라고 말할 수가 있죠. IQ가 높은 아이들을 영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IQ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뭐 130 정도 넘는 아이들을 일반적으로 영재라고 부릅니다. 130 정도 넘는 아이들. 130은 얼마 정도 되냐면 상위 2% 정도 되는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30 정도. 130 정도 되는. 그러면 IQ 테스트는 어떤 검사를 가지고 IQ 테스트를 했을 때 말하는 거냐?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주로 하는 그런 개인지능 검사를 말하는데 학교는 주로 그런 거 많이 안 쓰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집단지능 검사를 주로 쓰고 있고 연구소라든지 대학 뭐 이런 기관에서는 이제 개인지능 검사를 쓰고 있는데 학교에서 쓰는 건 여러 명을 한꺼번에 하는 거, 뭐한 50분 정도 걸쳐서 하는 거 이런 거는 조금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가 잘 쓰지 않고요. 1대1로 하는 검사 이런 걸 통해서 IQ가 높은 아이들을 주로 말합니다. 그리고 창의성이 높은 아이들을 또 두 번째는 창의성이 높은 아이들을 영재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이 창의성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굉장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말하고요. 그리고 새롭지만 유용한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이 가능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잘 만들어내는 아이들을 우리가 보통 영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재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학업 적성을 말합니다. 국어라든지 아니면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뛰어난 그런 능력을 보이는 아이들을 주로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과학 분야 뛰어난 아이들을 영재라고 많이 생각하죠. 수학과 과학. 그러나 최근에는요, 그렇지만 않습니다. 인문사회 분야라든지요, 정보 분야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실은 뛰어난 아이들을 말하죠. 이렇게 학문 적성이 뛰어난 아이들도 이제 영재라고 하지만 또 그 네 번째 영역은 예술 영역입니다. 예술 영역, 예술과 체육, 그러니까 음악과 미술과 체육 이런 분야에 있어서 뛰어난 아이들. 그래서 이런 분야에 있는 아이들이 뛰어나다면 국가에서 지금 상당히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예술 영재 교육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뭐 한예종 산하에 있는 그런 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예술 분야에 뛰어난 아이들, 현재 우리나라는 음악하고요, 그다음에 무용 이런 분야에 있어서 뛰어난 아이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체육 분야도 있습니다. 체육 분야.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체육을 잘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그런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죠. 그게 국가적 지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은 일반 지능이 높은 경우, 창의성이 높은 경우, 학문 적성, 학업 적성이 높은 경우, 그다음에 예술과 체육 분야에 높은, 즉 높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한 상위 2%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영재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높은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높은 아이들을 사실 우리 국가가 잘 도와줄 수 있는가? 참 쉽지 않습니다. 국가가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부설로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주로 과학, 수학을 주로 많이 지원해주고 있고요. 또 교육지원청 부설 그런 영재교육원이 있어서 이곳에서도 여러 학생들을 지원해주고 있죠. 현재 우리나라는 법적으로는 초등학교 한 4학년 이상 되는 아이들을 주로 이제 영재로 이렇게 영재 선발 시험을 봐가지고 영재 교육을 뽑아서 영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 수는 상당히 제한적이고요. 2%가 채 되지 않는 그런데 영재교육원에 다닌다 그래서 다 영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영재교육 대상자라고 불러요. 영재하고 영재교육 대상자는 다르죠. 영재교육 대상자란 영재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영재는 누구냐 하는 것이죠. 영재는 엄격하게 말하면 정말 높은 수준의 능력을 가진 아이들인데 그런 아이가 이제 상위 2%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아이들을 주로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영재를 정확하게 이렇게 판별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그 가려내는 그런 일은 쉽지가 않아서 사실은 포괄적으로 아이들을 포괄적으로 뽑아가지고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재 자녀를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중에 영재 자녀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우리가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재 아이들은 보통 아이들보다 사실은 키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흔히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뭐 놔두면 잘할 것이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영재 중에는요. 아주 성공한 그런 영재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실패한 영재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능력은 출중한데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자기의 능력보다 훨씬 더 못한 그런 일을 하며 살거나 어찌 보면은 아주 실패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영재들도 많이 있고요. 또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영재들도 있지만 정서적으로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영재들도 있습니다. 또 이 영재는요, 아주 부잣집에서도 태어날 수 있지만 가난한 그런 가정에서도 태어납니다. 우리 흔히 생각할 때 영재는 뭐 부잣집 아이들 아닌가
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영재 교육은 엘리트 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흔히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날 확률, 그다음에 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날 확률 다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어디가 더 많이 태어난다라고 말하기 대단히 어려워요. 우리가 주변에서 보시면은 어려운 그런 환경에 아주 가난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 사회적으로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러고요. 빌 클린턴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러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대통령 중에 이명박 대통령 같으신 분, 이런 분들 사실 굉장히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현대를 아주 현대라는 그룹을 만든 정주영 회장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찾아보자면 굉장히 많아요.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 참 훌륭한 일을 하시고 이 사회에서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재라고 하는 게 꼭 부잣집의 아이들 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가난한 집 아이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전문적으로 이런 아이들을 지원해주고 후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어렵고 가장 가난한 경제적인 소외계층 그런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영재고 우수한 아이라면 국가가 더 책임지고 지원해줘야죠. 왜? 부모가 얘네들을 잘 케어해주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부잣집이나 아니면 부모님의 직업이 좋다거나 그럴 경우는 사실 잘 지원해 줄 수 있죠. 그런 아이들은 국가가 조금 덜 책임져도 되겠습니다만 가정이 어려운 그런 집안에서 우수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사실은 국가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방치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서도 혹시 우수한 아이가 있다라고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전문적인 어떤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그 애들을 잘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채널을 통해서 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제 채널에 댓글도 달아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재 부모님들을 같이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그분들에게 좀 더 전문적인 상담, 또 제가 많은 전문가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을 도와주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영재 아이들을 우리가 한 번쯤 지금에 바라보는 관점과 좀 더 다른,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전문적으로 이 아이들을 도와줘서 이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행복감을 경험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내 아이가 또 내 주변에 뭐 이런 아이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국가적인 어떤 발전,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고요. 그 다음에 또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행복한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